일본을 통일시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넘어 인도까지 정복하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1592년 4월 13일에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위치한 조선을 침략하여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 초반에는 조선이 압도적으로 패배하였으나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 여러 훌륭한 장수들의 활약과 의병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점점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군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지키기 위해 임진왜란에 참여한 황대중 장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황대중 장군은 세종대왕이 신임했던 재상 황희정승의 5대 손으로 1551년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암군수로 지내고 있었던 조부 황흥과 함께 영암에서 지내다가 황흥이 영암 군수직의 임기가 끝나자 영암에서 강진으로 터를 옮겨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대중 장군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위독하였는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웠던 그는 자신의 왼쪽 허벅지 살을 베어 어머니의 약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병을 회복했지만 황대중 장군은 살을 벤 후유증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기이한 일에 감동하고 그의 다리를 보고서는 효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효건은 효성의 절름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황대중 장군의 효성이 조정에 알려지자 선조는 그에게 정능 참봉이라는 벼슬을 내렸지만 관직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592년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군은 부산진성 함락을 시작으로 조선의 여러 성들을 함락시키며 열흘 만에 경상도 대부분 지역을 점령합니다. 조정에서는 일본군의 거침없는 진군을 막기 위해 급한 대로 정예군을 만들어 전국에 용맹하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라도에 알려지게 되자 황대중 장군은 한쪽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무예를 인정받아 선조가 의주로 몽진길에 올랐을 때 선조의 호위무사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1593년 2월 12일 행주산성에서 권율에게 패배한 일본군은 이후 조선군에게 퇴로가 막혀서 전멸이기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명나라 심유경은 일본과 강화를 맺기 위해 일본의 잔여 세력들의 공격을 중재시켰습니다. 그 대가로 조선은 한양을 탈환하게 되고 일본군에게 인질이 되었던 조선의 왕자 이매군과 순하군이 석방되었지만 무사히 돌아간 대다수 일본군들은 전력을 그대로 보존하게 되면서 큰 화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화근거리는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1593년 6월 21일 일본은 과거 김시민이 지휘하던 1차 진주성 전투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당시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12만 병력 중에서 무려 9만 3천 명을 동원하여 진주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조명연합군은 압도적인 일본군의 전력 때문에 지원하기를 두려워하여 진주성을 구하러 오지 않았지만 이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 휘하에 있던 황대중 장군은 진주성을 구원하기 위해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수천 명으로 중과부적인 상황에서도 무려 7일 동안 농성전을 펼쳤으나 압도적인 일본군 전력 때문에 성이 함락당하고 5만 명이 넘는 백성들과 가축들이 학살당하였습니다. 2차 진주성 전투는 임진왜란에서 가장 비극적인 패배였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황대중 장군은 이후 바다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밑으로 들어가 해상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황대중 장군은 오른쪽 다리에 일본군이 쏜 총을 맞아 양다리가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이순신 장군은 부상을 입은 그를 보고서는 과거 어머니를 위해 바친 왼쪽 다리는 효건, 임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친 오른쪽 다리는 충건이라고 부르면서 양쪽 다리가 절뚝거리니 양건이라 부르며 황대중 장군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호는 양건당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으로 물러나게 되자 그는 다시 육지에서 양쪽 다리가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전쟁에 계속 나서게 됩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황대중 장군은 병마절도사 이복남 장군과 남원성 전투에 참여하였지만 일본군에게 점점 밀리게 되어 성이 함락당하고 이복남 장군과 함께 남원성에서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황대중 장군의 발이 되어준 말이 그의 죽음을 보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김환 장군이 말 위에 황대중 장군의 시신을 태우자 말은 300리길을 달려 그의 고향인 전라남도 강진에 이르렀고 그 말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황대중의 가족들은 말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황대중 장군이 묻힌 자리 옆에 무덤을 만들어 양건 당해맞이총이라는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김시민, 권율 등 훌륭한 장수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에 비해 황대중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군입니다. 그는 온갖 시련과 장애를 가졌음에도 부모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충효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흔히 건강한 체격으로만 알고 있었던 장군의 이미지를 깨버린 인물입니다. 그의 업적은 극찬을 받아 마땅하고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조선의 영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